안녕하세요, 올덴리뷰입니다. 오늘은 다사다난했던 2020년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자동차 베스트 10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0위 안에 드는 차량들을 알아보기 전에 10위권에는 들지 못했지만 준수한 판매량으로 꾸준한 인기를 받았던 15위에서 11위 차량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스타렉스는 연간 판매량 3만 41대로 큰 기복 없이 1월부터 꾸준한 판매량을 보여줬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시점 11인승 차량으로 스타렉스에 대한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점인데요. 르노 마스터가 그나마 스타렉스를 대체할 수 있는 모델이지만 파워트레인과 가격 모두 스타렉스보다 경쟁력이 떨어져서 사실상 이 부분에서는 스타렉스의 동무대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스타렉스는 2018년 페이스리프트를 거쳐서 한 번 더 상품성을 높여 아예 경쟁 모델의 추격 여지를 사전에 차단해서 당분간 이 부분 1위는 스타렉스가 차지할 것 같습니다. 14위는 기아 자동차의 K7입니다. 디자인도 예쁘고 큰 차체와 고급스러운 실내, 뭐 하나 빠질 것 없는 K7이지만 하필 경쟁 상대가 그랜저이기 때문에 빛을 보지 못하는 모델 중 하나죠. 그래도 준대형 세단의 선택지가 많지 않은 국내 시장의 특수성 때문인지 연간 35,805대 판매를 기록, 꾸준한 판매량을 통해 14위를 기록했습니다. 조만간 새로워진 디자인과 더 넓어진 휠베이스로 페이스리프트 된다고 하니까 그랜저와의 본격적인 대결 구도 속에서 진정한 승자가 누구인지는 K7 페이스리프트 이후의 평가에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13위는 총 4217대가 팔린 르노 삼성 자동차의 QM6입니다. 놀라운 점은 현대기아 자동차가 아닌 브랜드로서는 순위권에 이름을 올린 유일한 자동차라는 사실입니다. 현대기아 자동차의 독주, 정말 무서운데요. 7월달까지만 해도 르노 삼성 자동차의 새로운 모델인 XM3의 판매량이 월 5,000대를 웃돌면서 가뿐하게 QM6의 판매량을 넘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우세했는데요. 후반기 들어 XM3의 판매량이 반토막 나면서 르노 삼성 자동차의 연간 최다 판매 차량은 QM6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최근 페이스리프트가 되었지만 마이너 체인지가 아니냐는 탄식과 함께 파워트레인의 신규 추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2021년 QM6의 판매량은 안개 속처럼 불안해 보입니다. 10위는 총 43,618대가 판매된 기아 자동차의 셀토스입니다. 셀토스는 출시 전부터 세련된 디자인과 차급을 뛰어넘는 공간 등으로 큰 주목을 받았었죠. 이러다가 같은 집안 작은 형격인 스포티지와 경쟁하는 거 아니냐, 팀킬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었지만 결국 셀토스는 소형 SUV 시장에서의 수요가 폭발하면서 2020년 한 해 꾸준한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셀토스의 선전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차량은 바로 다름 아닌 쌍용 자동차의 티볼리였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티볼리는 쌍용 자동차의 주력 판매 모델이었는데 올해 렉스턴 스포츠에게 그 자리를 내주고 말았죠. 셀토스가 불러온 소형 SUV 시장 속 나비 효과, 2021년에도 계속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G80이 출시되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럭셔리 세단이 과연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부호들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발표된 G80의 가격은 수입 럭셔리 브랜드 세단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였기 때문에 이거 현대가 너무 자만하는 거 아니냐, 그 돈이면 수입차를 산다 등등 비판적인 여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G80의 연간 판매량은 43,655대로 이러한 기류를 완전히 불식시켜버렸죠. 3월에 본격적으로 판매와 출고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볼 때 판매량 순위 탑10 안에 들어갔어도 이상하지 않은, 그야말로 G80은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G80과 GV80의 성공에는 한국 자동차 역사상 역대급으로 평가되는 뛰어난 디자인을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데요. 급기야 현대자동차는 3고 초려 끝에 제네시스 디자인의 핵심 역할을 했던 루콜 덩커블케 디자인 센터장을 반년 만에 디자인 총괄 부서장으로 재영입하면서 G80의 영광을 이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G80, 사실 저도 돈만 있으면 한 대 사고 싶네요. 드디어 본격적인 순위권 탑10 산타페입니다. 산타페는 연간 총 47,103대가 판매되어 최종 순위 10위에 올랐습니다. 산타페는 풀체인지된 소렌토의 반격과 경쟁 차종들의 추격을 떠돌리고자 6월에 더 뉴 산타페로 페이스리프트를 단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페이스리프트 효과는 그리 길지 않았고 2달여 만에 페리 이전의 판매량으로 회귀하는 당황스러운 상황이 연출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 4,000대 이상을 웃도는 꾸준한 판매량을 통해 그래도 이름값은 했다라는 평가입니다. 9위는 아빠들의 로망, 드림카 카니발입니다. 카니발은 2020년 총 47,295대가 판매되었습니다. 카니발은 2020년 후반기 풀체인지 소식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체인지 바로 직전 달까지 월 3,000대가량의 꾸준한 판매량을 보여줍니다. 카니발은 국산 브랜드로는 대체제가 없는 유일한 9인승 밴 모델로 다소 불편한 승차감과 공명은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카니발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4인 이상 대가족에게 카니발의 뛰어난 거주성과 가성비는 그야말로 타의 추종을 불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카니발이 풀체인지를 거쳐 9월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되기 시작했는데요. 한층 더 높아진 완성도와 고급감, 최신 기술 탑재 등등 출시 직후부터 월 1만 대 이상이 판매되는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오게 됩니다. 9월부터 11월까지 3달 동안의 판매량만 놓고 본다면 2위에 해당하는 숫자로 카니발의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이 선호하는 넓은 공간과 SUV보다 승용차에 가까운 승차감, 2가정 여행도 가능한 시트 구성 등 카니발의 인기는 2021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8위는 기아자동차의 봉고3입니다. 봉고3는 연간 53,090대가 판매되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 좀 이상한 점 못 느끼셨나요? 저는 도로에서 포토는 많이 본 것 같은데 봉고는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5만 대 이상 판매되었다는 사실에 자료를 조사하면서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놀란 게 봉고3의 사진들을 보면서인데요. 과거에 생각하던 투박했던 수납 위주의 실내 인테리어가 아닌 SUV와 같은 고급스러운 실내로 변모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무려 12개의 라인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정말 제가 너무 봉고에 대해 무관심했구나 하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봉고 EV가 출시되어 매연 냄새 나던 트럭의 이미지들을 완전히 탈피하여 친환경 트럭으로의 모습으로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희승 영상들을 찾아보니까 봉고 EV 정말 무섭게 잘 나가더라고요. 우리나라 트럭의 역사와 같이한 브랜드 봉고. 경쟁 차종인 포토를 능가하는 다양한 매력으로 올해에도 꾸준한 판매량이 예상됩니다. 7위는 총 53,314대가 판매된 현대자동차의 팰리세이드입니다. 팰리세이드는 현대자동차에서도 이 정도로 팔릴 줄은 몰랐다고 토로할 정도로 한국 시장에 잠재되어 있던 대형 SUV에 대한 수요를 본격적으로 끄집어낸 차량이죠. 예상을 훨씬 뛰어넘은 인기로 인해 팰리세이드는 한때 대기기간 1년이라는 수입차에서도 경험하기 어려운 상상 초월 대기기간을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그나마 대기기간이 많이 줄어서 2달 정도이지만 신차를 구매하고 기다리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그 기다림이 길기만 할 겁니다. 팰리세이드의 인기는 큰 차를 선호하는 국내 소비자의 취향을 저격한 것도 있지만 V6 3000cc 자연흡기 엔진을 단 대형 SUV를 3,500만원대에 경험해 볼 수 있다는 탁월한 가성비도 한몫했다고 생각됩니다. 국산차 대비 높은 가격이지만 동급 수입차의 대형 SUV들이 높은 가격대로 인한 착시 효과도 팰리세이드에게는 호재였고요. 그나마 쉐보레 트래버스 정도가 경쟁 차종인데 시장에서 전혀 힘을 못 쓰고 있죠. 그만큼 대형 SUV 라인업에서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팰리세이드의 인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6위는 총 58,040대가 판매된 현대자동차의 소나타입니다. 6위라는 순위 분명 높은 순위이고 판매량 또한 상당하지만 소나타의 명성에는 뭔가 조금 아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내실을 들여다보면 더 그렇습니다. 먼저 소나타는 직접 비교가 되는 라이벌 차량인 K5보다 무려 1만 대 이상의 차이까지 벌어지며 뒤처졌으며 당분간 이 차이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12월에는 판매 부진을 겪고 있는 소나타를 생산하고 있는 아산 공장이 재고 물량 조절을 이유로 가동을 중단하기도 했다는 소식이 들리기도 했죠. 사실 소나타는 출시 초기부터 호불호가 갈리는 디자인과 과감함을 넘어선 과한 디자인 요소들로 갑론을박이 많았었습니다. SUV 중심의 시장 재편과 경쟁 차종들의 선전 속에서 소나타가 과거의 명성을 되찾을지 아니면 더 아래 순위로 밀려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자동차의 소렌토가 5위를 차지했습니다. 소렌토는 2020년 총 69,887대가 판매되었는데요. 그래프에서도 보시다시피 3월달까지만 해도 소렌토는 산타페,
QM6의 판매량에도 못 미치는 월 2천여 대 수준의 판매량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다림의 끝에 풀체인지되어 돌아온 소렌토의 인기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본격적인 판매가 시작된 4월부터 월 판매량 9,000대를 상회하는 높은 판매량을 기록한 것이죠. 소렌토는 전작에 비해 더 넓어진 차체와 하이브리드 라인업의 추가를 통해 상품성을 대폭 향상시킨 것은 물론 세련되면서도 잘 정돈된 디자인이 크게 어필하면서 지금까지 인기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출시 초기 하이브리드 모델이 친환경 인증 기준을 아슬아슬하게 달성하지 못해 친환경차 혜택을 받지 못했던 이슈가 있었는데요. 올해에는 친환경차 분류 기준이 개정되어 기존 100이란 기준이 아닌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경영, 소형, 중형, 대형으로 기준이 변경되면서 소렌토도 이제 친환경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하고요. 이 또한 소렌토의 판매량에 힘을 보태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4위는 총 71,886대의 판매량을 기록한 아반떼입니다. 2020년 초 아반떼는 정말 실현의 시기라고 불려도 좋을 처참한 판매량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잘 팔리던 아반떼 AD를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삼각대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인데요. 몇몇 사람들은 현대차가 저조한 소나타 판매를 위해 아반떼를 희생시킨 게 아니냐고 할 정도로 페이스리프트된 아반떼의 디자인은 불호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고의 세월을 지나 4월 7세대 모델인 올류 아반떼가 출시되었고 판매량은 단숨에 9,000대를 넘어 1만 대에 육박하게 됩니다. 가장 큰 아반떼 판매 부진의 원인은 역시 디자인에 있었던 셈이죠. 아반떼는 이러한 인기 회복의 여세를 몰아 하이브리드 모델과 N9을 잇따라 선보이며 풍부한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기도 합니다. 준준정 세단에서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아반떼의 위치는 당분간 독보적일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아직 출시되지 않은 기아 자동차의 K3의 풀체인지가 K5급으로 나와준다면 아반떼에게는 적지 않은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에는 국민차로 불리며 가장 대중적으로 사랑받은 준준형 세단인 아반떼. 수많은 대한 차종들 속에서도 이렇게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걸 보면 역시 아반떼는 아반떼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3위는 기아 자동차의 K5입니다. K5는 총 72,180대가 판매되었고요. 3세대로 풀체인지된 이후 꾸준히 높은 판매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소나타가 과거 판매량에 못 미치는 걸 보고 이제 역시 대세는 SUV지 하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K5는 이러한 생각을 보란듯이 뒤집어 버리게 됩니다. K5가 이렇게 선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도 디자인, 두 번째도 디자인이었습니다. K5는 1세대 출시 때부터 센세이셔널한 디자인으로 소나타의 아성을 무너뜨리는 경험이 있었죠. 그런 점을 기아 자동차가 놓칠 리 없었고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기아 자동차의 핵심 역량은 디자인이 되었다고 해도 무방할 겁니다. K5의 디자인을 보고 혹자는 호랑이를 닮았다, 용을 닮았다 하는데 공통된 의견은 모두 디자인이 너무 예쁘다, 훌륭하다는 점이죠. K5는 이슈가 되었던 몇몇 차종들의 출시 시점을 제외하고는 월 7,000대를 상회하는 높은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경쟁 차종인 소나타의 페이스리프트 소식이 깜깜무소식이고 풀체인지는 더더욱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 중형 세단의 왕자는 K5가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2위는 총 79,870대로 거의 8만 대 판매를 기록한 포토입니다. 저희도 판매 차종을 조사하면서 놀랐던 게 바로 포토의 판매량과 최종 순위였는데요. 사실 포토의 인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도로 상황과 업종 등을 고려할 때 가장 최적화된 배기량과 사이즈를 보유하고 있는 트럭이면서 다양한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포토 인기의 핵심입니다. 과거에 그래도 짐차는 기아차지 하는 의견들이 많으셨죠. 지금 포토의 인기를 보면 그런 선입견도 사라진 모습입니다. 상품성도 대폭 향상되어서 에어백은 물론 전동 사이드미러, 통풍 시트, 크루즈 컨트롤 등 일반 세단과 비교해도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기능들을 대거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토의 이러한 판매량 뒤에는 힘든 경제 상황으로 인해 자영업자 수요의 반사 판매량이라는 시선도 있어서 씁쓸한 뒷맛을 남기게 하네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 비대면 영업과 배달, 운송업의 지속적인 호황이 예상되는 가운데 포토의 필요성 그리고 인기는 올해에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대망의 1위는 바로 현대자동차의 그랜저입니다. 그랜저는 2020년 총 124,136대가 판매되었습니다.
그랜저의 판매량은 모든 차종을 통틀어 유일하게 10만 대 이상이며 1, 2월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월 1만 대 이상이 판매된 말 그대로 압도적인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랜저의 판매량을 보면 우리나라에 이렇게 돈 많은 분들이 많았나 싶을 정도로 대형 세단임에도 정말 많은 인기를 얻은 것 같습니다. 게다가 가솔린 최상위 트림인 캘리그라피의 선택 비율이 무려 40%를 넘는다고 하니 역시 그랜저를 선택하는 기준이 구매 비용만은 아니라는 뜻이죠. 더 뉴 그랜저의 인기가 신선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더 뉴 그랜저는 그랜저 IG의 풀체인지 모델이 아닌 페이스리프트 모델이라는 점입니다. 더 뉴 그랜저 출시 초기에도 디자인에 대한 호불호가 존재하였지만 파격적이고 고급스러운 실내 디자인과 페이스리프트 모델임에도 실내 공간을 더 넓게 변경한 점들이 크게 어필하여 단점을 상쇄하고도 남게 되었죠. 거기에 하이브리드 모델이 추가되어 준대형 세단임에도 준중형을 능가하는 연비와 경제성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랜저를 선택하지 않으면 이상할 정도로 완벽에 가까운 상품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과거 국민차는 경차에서 아반떼로, 아반떼에서 소나타로, 그리고 소나타에서 그랜저로 이제는 확실히 변화되었습니다. 2.5 엔진에 대한 이슈와 현대 브랜드에 대한 반감 등 여러 좋지 않은 여론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무엇보다 잘 만든 차는 소비자가 선택한다는 자동차 업계의 진리를 그랜저가 다시 한번 각인시켜준 한 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판매되었던 국내 차종 베스트 10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올 한 해에는 어떤 차량들이 어떤 모습으로 새롭게 출시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2021년 더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셨으면 합니다. 이상 올덴 리뷰였습니다.